안녕하세요. 미국 유학 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모 대기업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최근에 오픈했는데 지금 뭐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데이터를 사실이 아닌 데이터를 자꾸 보여주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인터넷이 좀 난리가 났는데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이거예요. 이 생성형 인공지능에게 18세기 독일의 길거리의 일상의 모습을 그려줘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18세기의 독일의 모습을 생성형 인공지능은 알고 있겠죠. 왜냐면 18세기 독일을 배경으로 한 수없이 많은 미술 작품들, 그런 것들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바탕으로 18세기 독일의 거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려줄 수 있어요. 생성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유럽의 18세기의 독일에는 주로 백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거의 백인으로 구성된 문화였죠. 근데 여기에 백인이 등장하지 않고 동양인과 흑인이 독일의 거리에서 막 이렇게 거닐는 그런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사용자들 사이에서 좀 이슈가 됐었어요. 실제 그것이 아닌데 왜 저런 결과가 나올까? 자, 이번에는 카톨릭의 교황의 이미지를 그려줘 라고 부탁을 하니까 흑인 남성이 교황인 모습으로 그려주고, 또 인도인 여성이 교황인 모습을 그려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인터넷에 카톨릭의 역대 교황 검색해보면 대부분 이제 흑인이나 인도인 여성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카톨릭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 교황청에서 이제 역대 교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유럽 계통의 백인 계열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왜 이렇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여줄까? 그거는 이 컴퓨터 회사들이 인종적 편견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PC주의를 코딩해서 넣기 때문이에요. 자, PC주의는 뭐냐면, 자, 여기서 PC는 퍼스널 컴퓨터의 약자가 아닙니다. PC는 Political Correctness의 약자죠. 그래서 한국말로 하자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름이라는 뜻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정치적인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 자,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집어넣는 코드예요, PC주의는. 그래서 사실 18세기 독일 거리 하면은 거의 다 그냥 그 게르만족 계열의 유럽 백인이 그냥 길거리를 거닐고 있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교황 이미지 하면은 이제 이탈리아, 그러니까 예전 로마를 중심으로 한 그쪽 계통의 그 백인 계열의 사람들이 나와야 맞죠. 근데 인공지능이 자꾸 실제의 모습이 아닌 거를 저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인간이 인종적 편견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PC주의를 코딩해서 넣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나만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들자는 그런 시리즈의 영상을 만든 적이 있죠. 그래서 사실 나만의 생성형 인공지능이 앞으로 굉장히 필요한 시대예요. 왜냐면 대형 미디어, 대기업 이런 데서 만드는 인공지능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좌파 진보적으로 코딩을 합니다. 왜 좌파 진보적으로 코딩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진실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실을. 그래서 18세기 독일의 거리에는 게르만족 계열의 백인들이
거의 살았겠죠. 근데 그 모습이 사실이잖아요. 사실인데 동양인과 흑인 사진을 집어넣고 싶은 이 마인드. 그 왜 그러냐면 인종적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기치를 들고 저런 코딩을 해서 넣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저렇게 한다고 인종적 편견이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이 아닌 정보를 집어넣게 돼서 사용자가 사실이 아닌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18세기 독일의 거리에는 게르만족 계열의 백인들이 대다수가 압도적으로 대다수 사람들이 길을 걷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역대 카톨릭의 교황을 그린다면 유럽 계열의 백인이 대다수인, 압도적으로 대다수인 그런 모습으로 쭉 나와야 맞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이 인종적 편견을 줄인다는 기치를 가지고 인공지능 회사들이 저렇게 좌파 진보적으로 미디어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회사들은 이윤을 벌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사용자를 더 빨아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컴플레인을 덜 받기 위해서 굉장히 왼쪽 스탠스를 취하고 그렇게 코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을 바탕으로 한 거를 뭔가 물어본다면, 뭐 예를 들면 과학적인 사실이나 수학적인 사실 같은 거, 혹은 프로그래밍적인 사실, 뭐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1부터 100만까지 더하는 알고리즘 알려줘 하면은 프로그래머들이 실제로 쓰는 1부터 100까지 더하는 알고리즘을 보여주겠죠. 뭐 파이썬으로 보여주면 파이썬으로 보여주겠죠.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뭐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전류와 전압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줘. 과학적인 사실이잖아요. 이런 걸 물어보면은 대답을 해줍니다. 미분과 적분의 차이가 뭐야? 대답을 해줍니다. 정확하게. 근데 종교나 문화, 가치관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인공지능은 진실을 말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그게 폴리티컬 코렉트니스가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전 세계엔 다양한 종교와 전 세계엔 다양한 문화와 전 세계에는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최대한 포용해서 최대한 그들에게 호감을 받게 해서 최대한 그들의 구독을 끌어내고 최대한 그들의 어떤 클릭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인공지능 회사들은 좌파 진보 스탠스를 취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천국에 가는 길이 무엇이야? 혹은 흑인과 백인 중에 누가 범죄율이 더 높아?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가치관의 어떤 물어보는 것들이잖아요. 뭐 아니면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뭐야?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은 폴리티컬 코렉트니스적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좌파 진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컴퓨터는 정확한 값을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코딩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PC주의가 생기는 이유는 인간이 그렇게 코딩에 넣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코딩에 넣지 않은, 있는 그들의 모은 데이터만을 보여주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하드에 직접 내가 컬렉션한 라지 랭귀지 모델을 깔아놓고 나만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님은 편향당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20대 후반 때부터 미디어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미디어가 거짓을 말하고 있고 어떤 미디어가 진실을 말하고 있고 이거를 분별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저는 미디어가 거짓말하고 있으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대중들은 미디어가 거짓말하면은 다 속아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미디어라는, 예전에는 그 신문이나 뉴스였죠. 혹은 책, 학교 교육, 다 미디어입니다. 미디어가 미디어의 배후에 정치 세력이 있어요. 정치 세력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몰아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이제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시대에는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별력.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컴퓨터는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대학교 때 제가 처음으로 들었던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간에 교수님이 알려주신 첫 시간에 알려주신 게 있는데, 뭐냐면 컴퓨터는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다. 즉 쓰레기 값을 집어넣으면 쓰레기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 했던 프로그래밍이 뭐 이런 거였어요. 아주 간단한 거. 1부터 10까지 더하는 프로그램. 포문을 이용해서, 그죠? 포문을 이용해서. 그럼 당연히 1부터 10까지 그냥 연습장에다가 1부터 10까지 더하면 몇이 나오나요? 55가 나와야 돼요. 55. 그쵸? 근데 제가 처음 짰던 프로그램이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걸 포문으로 만들었는데 55가 안 나오는 거예요. 55가. 그래가지고 저는 뭐야 이거 컴퓨터 이거 뭐야 고장났나? 했는데 그때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네가 뭔가 잘못된 코딩을 해 넣었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내 코드를 다시 봤어요. 봤는데 이럴 수가. 포문을 할 때 옆에 그 인덱스 올라갈 때, 인덱스 하나 더 올릴 때 내가 실수를 한 거예요. 이거 실수했구나. 컴마 하나, 세미콜론 하나, 이 부호 하나 가지고 컴퓨터는 다르게 인식하고 다르게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버그의 원인은 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포문의 인덱스를 제대로 수정하자 결과값이 딱 55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베이비 프로그래머로서 처음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고, 이제 제가 박사과정 말년차에 저는 GPU를 이용한 병렬 연산 그런 알고리즘을 짰었어요. 그래서 슈퍼컴퓨터를 사용했었는데, 슈퍼컴퓨터가 웬만한 아파트 한 5층 정도 하는 그런 규모의 굉장히 큰 슈퍼컴퓨터를 사용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GPU를 꽉 채우고 아파트 한 5층 정도의 큰 건물에 GPU를 다 때려놓고 만든 슈퍼컴퓨터가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병렬 연산을 했었어요. 근데 코어가 몇만 개였는지 아직도 기억이 안 나. 하도 많아가지고 하도 몇만 개였어요. 그거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쿨링할 때 그 건물 주변에 그 물 파이프가 돌아가요. 물 파이프 쿨링하려고. 여러분들 노트북에 쓰는 그 왱 하고 돌아가는 그런 쿨링 팬이 아니라 물 파이프가 건물에 막 돌아가. 그 건물 냉각시키려고. 수냉 쿨러 슈퍼컴퓨터. 그거 막 돌리는데 결과값이 내가 예측한 거랑 엉뚱한 값으로 나오는 거예요. 엉뚱한 값이 나오고 결과값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GPU 이거 뭐 어디 고장났나 보다. 혹은 컴파일러 어디 고장났나 보다.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처음 프로그램 만들 때 베이비 프로그램이었을 때 그 교수님이 해줬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쓰레기 값을 넣기 때문에 쓰레기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코드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내가 어디서 실수했나. 봤더니 제가 그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GPU에서 커널에서 그거를 여러 개로 쪼개거든요. 그래서 병렬 연산을 하기 위해서 큰 데이터를 쪼개가지고 각각의 코어에다가 전송을 하는데, 그때 데이터를 쪼갤 때 내가 조금 착각하고 데이터를 쪼갤 때 좀 잘못 쪼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겠죠. 문제의 원인은 나구나 해가지고 문제의 원인인 나의 코딩을 고치자 제대로 된 결과값이 나왔다는 거죠. 아시겠죠? 물론 컴퓨터 칩이 고장났을 수도 있어요. 고장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파일러에 버그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다는 거죠. 굉장히 낮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버그는 사용자가 만드는 코드 안에 있습니다. 코드를 제대로 해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PC주의로 코딩을 해서 넣기 때문에 결과값이 엉뚱한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모아놓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려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면 샌프란시스코에서 현재 범죄율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 샌프란시스코를 내가 마치 그 범죄 현장을 내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그 현장을 그림을 그려줘 하면은 PC주의로 코딩에 넣지 않은 AI는 있는 그대로 실제로 샌프란시스코의 범죄의 종류와 범죄율과 범죄를 저지르는 인종의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그거를 있는 그대로 해주겠죠. 그래서 보여주겠죠. 그런데 이게 정확한 정보예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주겠죠. 근데 문제가 뭘까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범죄를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쳐봐요. 연구 목적으로 그거를 저렇게 됐었구나 하고 컴퓨터에게 이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서 연구 목적으로 쓴다면 괜찮은데 또 대부분의 대중들은 또 수준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특정 인종을 딱 생각하면서 쟤네들이 진짜 항상 문제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막 욕하고 화내고 하면은 여기서 인종차별이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PC주의는 거짓말입니다. PC주의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선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관점이죠. 정치인의 관점으로 정치적인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거짓말은 동기가 어찌됐든 간에 그것이 선하든 악하든 어찌됐든 거짓말은 결국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고 결국에 거짓말이 계속 모이면 굉장히 큰 악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PC주의로 코딩된 소프트웨어한테 많은 정보를 얻게 되면은 그 정보를 얻는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얻게 돼서 굉장히 성격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신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난에 빠집니다. 잘못된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은 써야 되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미디어를 볼 때 인공지능 미디어로부터 제 뇌가 편향당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지만 내가 인공지능을 써야 될 때는 써요. 뭐 예를 들어 보면 전 세계에 있는 내가 일하고 있는 공장이 운영하는 전 세계 공장의 불량률을 제가 인공지능 안 쓴다면 너무 오래 걸리죠. 뭐 예를 들면 일본 공장에 전부 전화해가지고 불량률 물어보고 중국에 있는 공장에 전부 전화해서 불량률 물어보고 한국 공장, 대만 공장, 아시아 공장, 유럽 공장 다 전화 돌리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 전화 돌리는 것만으로도 일주일 넘게 걸리겠죠. 하지만 그 인터넷 전산망으로 전 세계에 있는 공장을 다 연결해 버리고 그 전산망에 전 세계에 있는 생산 장비를 다 연결해 버리면 저는 코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전 세계의 불량률을 그리고 불량의 원인을 저한테 알려주겠죠. 그리고 제가 자는 동안도 컴퓨터는 깨 있으면서 계속 자료를 모으고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꿀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어제 어디 불량이 지난달에 어디가 있었나 그냥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맨날 보고 있지 않아도 돼요. 코딩해 넣어가지고 불량률이 갑자기 올라갈 때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줘 이렇게 코딩해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쓰긴 써야 되는 상황이 이제 미래 시대에는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PC주의로 편향된, 즉 좌파 진보적으로 편향된 인공지능을 쓰게 되면 내가 더 가난해집니다. 인공지능 회사만 돈을 벌고 그걸 쓰는 사용자인 나는 더 가난해지고 잘못된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사업을 하고 싶어요. 핫도그 가게를 제가 예를 들면
뉴욕에 차리고 싶어요. 그러면 핫도그를 많이 먹는 인종 알려줘. 혹은 흑인이 좋아하는 소스와 백인이 좋아하는 소스, 동양인이 좋아하는 소스를 알려줘. 레시피 좀 알려줘. 이렇게 정확하게 인종을 바탕으로 해야 장사가 잘 되겠죠. 그런데 PC주의로 편향된 인공지능에 그걸 물어보면 인공지능은 정확하게 대답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겠죠. 모든 인종은 동등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어떤 인종이 어떤 인종보다 어떤 걸 더 좋아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바로 PC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정말 성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그 PC주의로 코딩된 거를 다 털어버려야 돼요. 좌파적인 알고리즘 다 털어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정확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꼭 인공지능 얘기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볼 때도 좌파 뉴스를 털어버리세요. 좌파에 빠지면 가난해집니다. 더 가난해져요. 아시겠죠? 좌파 진보 신문사들이 왜 이렇게 좌파적으로 왼쪽 사상으로 글을 쓰냐면 그렇게 글을 써야 가난하고 못 배운 대다수의 대중들이 그걸 흡족해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20대 80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의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과 80%의 평범하고 가난한 그리고 교육 수준이 낮은 대중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군중 심리는 부자에 대해 미워하고 부자를 싫어하고 부자를 질투하고 잘난 사람을 미워하고 열등감을 베이스로 한 군중 심리가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 군중 심리를 살살 자극해서 클릭을 유도하게 만드는 게 좌파진보 신문사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과거엔 좌파진보 신문사들이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인공지능이 좌파가 돼서 왼쪽 사상을 계속 전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인생이 잘 풀리려면 이 PC주의가 들어간 컴퓨터로부터 정보를 얻는 걸 꺼려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만의 인공지능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라즈베리 파이 같은 그런 나만의 디바이스 혹은 안 쓰는 나만의 노트북 있잖아요. 그거 하나 정해가지고 거기다가 제가 궁금해하는 그런 라지 랭귀지 모델 데이터를 모아놓고 PC주의로 편향시키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왜냐면 가비지 인을 하면 가비지 아웃이 되니까 실제로 의미 있을 만한 데이터를 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미 있을 만한 데이터가 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쓸모가 있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한 가지 더 이 거짓말 하면은 망하는 케이스 알려드릴게요. 미국의 모 회사가 병원이랑 손잡고 몇십 년간 병원에서 모은 데이터 있는 그대로의 데이터를 가지고 병을 진단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몸에 있는 데이터, 뭐 예를 들면 실제 혈당이나 혈액형, 나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이터와 그리고 가족관계 이런 데이터, 이걸 바탕으로 병을 진단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정확도가 진짜 높은 거예요. 의사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보다 훨씬 더 진단을 잘하고 굉장히 훌륭하게 병을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현실 세계에다가 적용을 해봤어요. 실제 병원들에 적용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연구실에서만 그거를 데이터를 모았는데 그걸 이제 실제 병원에 했으니까 안 맞아요. 안 맞고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예측률이 낮고 계속 에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연구원들이 분석을 했는데 이유는 뭐냐면 의사들이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에 아직도 전 세계의 많은 의사들이 처방전을 쓸 때 종이 차트에 씁니다. 종이 차트에다가 굉장히 깔겨 쓰는데 일반인들은 그 알아볼 수조차도 없는
굉장히 깔짝깔짝 해가지고 뭐뭐뭐 처방하세요, 뭐뭐뭐 처방하세요. 이거를 굉장히 갈긴 글씨로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부러 그러는 거야. 간호사와 암호로 소통하는 거야. 왜 암호로 소통하냐? 자기가 내린 진단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환자가 잘못되면은 환자가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송을 피해가려고 간호사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처방들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간호사는 이 의사랑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일했기 때문에 그 의사의 갈겨 쓴 필기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못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암호로 소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건 아날로그 암호 체계를 쓰는 집단이라고 보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처방전 자체를 컴퓨터로 입력하고 컴퓨터로 데이터베이스를 남기는 그런 거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병을 진단하는 AI 확률이 그 진단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오진율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에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거짓말을. 그런 거짓말을 하면 자기 손해예요. 제가 예전에 한국 회사를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 제가 정말 해줄 얘기가 많은데, 제가 박사 마치고 미국 취업이 잘 안 돼가지고 한국 대기업을 잠깐 다닌 적이 있습니다. 다니다가 제가 결국에 다시 미국 회사가 돼서 나와서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예전에 한국 대기업에 다닐 때 그 회사 공장에서 15년간 해결하지 못한 난제가 있었어요. 15년간.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저거는 고질적인 불량이라서 손을 못 쓴다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해결한 적이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박사 간 마치고 들어가면 한국 대기업에서 과장을 주거든요. 신참 과장이 들어오자마자 지난 15년간 사람들이 모두 손 뗐던 그 문제의 공장 불량을 제가 해결했어요. 해결했습니다. 원인이 뭐인 줄 알아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처음에 첫 해에 누가 이제 공장에서 뭘 만들었는데 불량이 난 거예요. 그럼 불량이 왜 났는지 정확하게 원인을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위에서 혼날까봐, 위에서 자꾸 뭐라고 하니까 그 불량 난 샘플을 숨겨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사람 후임이 왔겠죠. 그럼 전임자는 불량이 없었다고 하는데, 자기가 해보니까 불량이 났는데 또 욕먹을까봐 그 사람이 또 불량 샘플을 쓱 숨겼어요. 이런 식으로 15년간 반복됐던 거야. 고질적으로 그 조직이 부패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불량이 거의 뭐 0.00 몇 프로래. 완벽하대. 그런데 제가 실제로 거기를 실험을 해보니까 불량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그 불량의 원인은 되게 간단한 거였어요. 근데 왜 15년간 못 고쳤냐면, 그동안 자기 라인에서 불량 난 거에 걸리면은 욕먹을까봐 계속 거짓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이 쓴 전문 용어가 있어. 뭐냐면 데이터 마사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온도에서 불량이 나는 현상이 있다면 그거를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상온 20도에서는 불량이 없습니다. 상온 30도에서는 불량이 없습니다. 상온 40도에서 불량이 없는데 상온 50도가 되면 갑자기 불량이 생겨요. 그리고 근데 다시 상온 60도가 되면 불량이 안 생겨. 그러면 50도 구간에서 불량이 생기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화학적인 특성이라든가 뭔가 액티베이션 에너지와 관련된 거죠. 뭐 그런 어떤 특성이 있는데, 그거를 왜 그런지 디테일하게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위에서 뭐라고 하니까 그냥 다 숨겨버리는 거예요. 숨겨버리고 그 온도 구간에서 뭔가 그냥 실험을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런 문화가 있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15년간 불량을 못하고 해결을 못하고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게 거짓말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 거짓말을 까발린 거죠, 제가. 50도 구간에서 한번 제 눈앞에서 실험해 보시죠 하고 그 공장 작업자들한테 라인을 돌리라고 하니까
분량이 무더기로 나온 거예요. 그 50도에서 돌렸을 때 이거 몰랐어요? 하면은 다 몰랐다고 하죠. 이런 적 없는데 50도에서 돌려본 적이 없네. 없기는요. 지난 15년간 많이 돌려봤는데 계속 거짓말하고 있었던 거야. 아시겠죠? 정확하게 찾으면 돼. 그 몇 도에서 이상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지 그거를 그냥 계속 생각하면은 그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다 보면 결국 고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안 고쳐지는 이유는 누군가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정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좌파를 저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좌파 진보라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정치적으로 가난하고 무지한 대부분의 대중들을 흡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 거짓말이 먹히긴 합니다. 그렇게 거짓말했을 때 사람들이 잠잠해지거든요. 하지만 그 거짓말 때문에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제를 해결하고 탁월해지고 성공적인 사람이 되려면 좌파 진보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좌파 진보를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에 빠져서 내가 더 가난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수 우파적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면 성공이 찾아옵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영국인들과 미국인이에요. 그들은 굉장히 보수 우파적으로 살았어요. 성경을 바탕으로 성경적으로 살면서 거짓말하고 뭔가 좌파 진보적으로 빠지는 거를 굉장히 경계하면서 국가 체계를 세워나가서 전 세계 최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대영 제국을 세웠고, 그리고 그들의 후예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전 세계의 강대국인 미국을 세운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미국도 보면은 좌파들이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 좌파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들은 그 영국 내에서 미국 내에서 항상 몰락하는 거예요. 영국이 대영 제국을 세워놓고 왜 몰락했냐면 성경적으로 그렇게 보수 우파적으로 문화를 계속 세워나가다가 어느 순간 이 대영 제국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더 이상 성경을 읽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생각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좌파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이야말로 인간이 거짓말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정신의 주축인데, 성경을 더 이상 읽게 되지 않게 되면 사람들이 거짓말에 빠지는 거 쉽게. 그래서 영국의 몰락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그 바톤을 이어받은 게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성서주의자들. 성서주의란 건 뭐냐면 성경의 가치에 굉장히 깐깐하게 매달리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이제 개신교인이라고, 그 개신교의 유파 중에서도 특히 청교도라고 하는 유파가 있어요. 퓨리탄. 뜻이 뭐냐면 청교도의 뜻은 좌파 진보적으로 계속 교리가 업그레이드 돼가는 그런 카톨릭의 교리로부터 순수하게 성경에 원래 적혀 있는 뜻을 지키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정화시키자라고 하는 세력들이 이제 퓨리탄입니다. 청교도. 그 청교도의 극단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왜 건너갔냐? 유럽은 기본적으로 카톨릭 세력 때문에 교리가 계속 그 교황의 권력을 옹호하기 위해서 계속 좌파 진보적으로 계속 교리가 자꾸 그렇게 업그레이드 돼요. 그래서 성경의 원래 가치를 지키자 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영국 중심으로 뭉칩니다. 근데 영국조차도 유럽에 있다 보니까 이 카톨릭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단적인 성서주의자들, 즉 성경에 충성하는 세력들이 유럽을 탈출해버리는 거예요. 탈유럽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대륙으로 건너가는 것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간 것이 미국의 건국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이 이 성경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뿌리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살고 성공적인 거예요. 거짓말에 잘 안 빠져요, 미국 사람들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인공지능 시대에 특히 거짓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 거짓말은 정치적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계속 그런 스탠스를 코딩으로 숨겨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폴리티컬 코렉트니스 코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이거 진짜 잘 알아야 돼요. 좌파가 뭐고 우파가 뭔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좌파에 빠지면 가난해집니다. 좌파에 빠지면 망합니다. 보수적으로 살아요. 보수, 우파. 그러면 성공하고 부자가 돼요. 이거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럼 분별은 뭘로 하냐면 전통적으로 서구 사회에서는 성경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인들, 특히 영국인들과 미국인들은 성경을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캐논. 캐논 뜻은 가치의 척도란 뜻이에요. 건축자들이 그 건물의 높이를 잴 때 쓰는 그 황금 척도 있잖아요. 그런 게 그 개념이에요. 캐논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영국인들과 미국인들은 어떤 세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성경을 펼칩니다. 그리고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 이렇게 딱 선을 그어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사상을 보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적 가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사상을 진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좌파 진보에 빠지면 가난해지고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 우파적으로, 즉 성경적으로 살면은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가끔 제가 한국의 기독교인들한테 좀 안타까운 게, 한국에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교회 한평생 열심히 다니고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왜 가난할까? 그거는 본인이 성경적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게 아니라 그 교회의 교리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한국은 유교가 지배하고 있는, 조선왕조 500년에 유교가 지배하고 있는 땅에서 기독교가 들어갔기 때문에 기독교가 순수한 성경적 가치가 아니라 성경 플러스 유교가 혼합된 유독교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좌파 진보적인 그런 어떤 라인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거는 킹 제임스 영문 성경책을 읽으라고 추천드리죠. 1611년에 영국의 국왕 제임스 국왕이 왕명으로 편찬한 킹 제임스 영문 성경책. 왜 편찬됐는지 항상 말씀드리죠. 카톨릭이 자꾸 교황의 권위 유지를 위해서 자꾸 성경에 없는 글귀를 집어넣고 있는 글귀를 빼고 하면서 이렇게 좌파 진보적으로 자꾸 교리를 변경시키자 제임스 국왕이 성경 말씀에 락다운을 걸어버린 거예요. 바꿀 수 없어라고 락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게 킹 제임스 영문 성경책의 편찬입니다. 그래서 왕명으로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 고대의 원문, 그 파피루스 사본에 있는 원문, 그것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뜻에 사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영어 단어를 사용해라. 그렇게 번역을 해라 라고 지시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성경책, 번역이 정확한 성경책이 완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킹 제임스 영문 성경책을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해요. 아시겠죠? 인공지능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킹 제임스 영문 성경책을 펼쳐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 아시겠죠? 그리고 방향성을 잘 봐야 돼요. 성경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게 보수입니다. 컨저버티브. 그리고 성경의 가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사상, 성경의 가치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는 사상, 그게 진보예요. 리버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right 컨저버티브인지 레프트 리버럴인지 이 알고리즘을 분석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굉장히 훌륭한 정보와 판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상용 인공지능 쓸 때 굉장히 조심하세요. 폴리티컬 코렉트니스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인공지능 시대에.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